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전동 킥보드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는요, 12월 10일부로 해서 또 제도가 바뀌었죠.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했어야 되고요, 헬멧 착용을 해야 되고요, 차도로만 다녀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선을 한다고 해서 12월 10일부터 바뀐 것이 자전거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13세 이상이면 헬멧 착용 없이 누구나 차도를 달릴 수 있는, 또 자전거 전용도를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자전거 편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부분의 문제점이 상당히 부각이 돼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다 보니까요, 이 국토교통부가 관련 업체하고 모여서 당장 공유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18세 이상의 성인이 돼 있을 경우에만 이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서요, 당장은 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빌려주지 않는 이런 어떤 응급 대책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말씀드린 대로 13세 이상이면 헬멧 착용 없이 지금도 길거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실질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쪽에서도요, 국회에서도 새로운 입법 조치를 취했죠. 그동안에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년 4월부터요 다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간다는 겁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16세 이상 당연히 취득을 해줘야 되고요, 헬멧 착용 안 하게 되면 뭐 20만 원의 벌금을 물겠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보드 위에 올랐을 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선에서 국민들이 느낄 때는 전동 킥보드의 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제로 이게 과연 적용 가능한 법인지, 또 실질적으로 이 입맛에 맞는 선진형 시스템인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불안하실 겁니다. 그만큼 문제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 아직도 정부가 제대로 된 인식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요, 운행 방법, 운행 조건에 대한 부분들, 또 보험에 대한 것들, 단속 조건에 대한 것들, 또 이를 수거 방법에 대한 것들, 또 열대면 열대가 보도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법 중에서 보드 위에 올라왔을 때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드 위에 열대가 올라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요?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전동 킥보드 차도로 달리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타는 본인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옆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동 킥보드가 옆에 오기만 하면요, 끔찍합니다. 당장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어디로 올라옵니까? 보드 위에 올라와서 운행을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더불어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보드 위에 올라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단속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도도 보게 되면은 자전거 올라오죠, 오토바이 이륜차 올라오죠, 또 가게 앞에다가 물건 내놓죠, 간판 내놓죠, 또 전봇대, 가로등, 또 가로수 등 이런 것들이 보드 위에 서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 보행자도 걷기 힘든 상태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 분명히 보도로 올라옵니다. 자, 이럴 경우는요, 선택적으로 놔두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동 킥보드는 말씀드린 대로 바퀴 구경이 짙기 때문에 속도를 과속으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속 25km로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속도가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속 15km 미만이면 충분합니다. 15km 미만으로요, 속도 제한을 걸어놓고 그거를 풀게 되면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단속하는 규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15km 이하인 경우에는 보행자하고 부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부상의 정도를 급감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비보어 좌회전 아시죠? 비보어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비보어 좌회전하는 차가 100%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와 똑같이 전동 킥보드도 보드 위에 올라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모든 걸 책임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전용 보험을
하나 개발을 하는 겁니다. 손보호협회라든지 또는 정부가 나서서요, 전동 킥보드 전용 보험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분들 논란도 많고 또 말도 안 되는 법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해결 방법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거, 또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관련 기관이 모두 모여서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도 없다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 말고도요, 전동 휠이라든지 유사한 형태의 휴대용 친환경 이동수단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겠습니까? PM 관련 총괄법을 만든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단속에 대한 부분들도 엄격하게 만들어서 단속 조항도 좀 제대로 좀 만들어주고요. 또 수거 방법에 대한 것들도 제대로 지정을 해서 아무 곳에 버리지 않게끔, 아무 곳에 버리게 되면 무작정 압수를 해서 국고를 시키든지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로 도입하고 또 우리 모델에 맞게끔 새로운 그림을 집어넣는다면 분명히 머지않아서 전동 킥보드도 안정화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분들 지금의 현행법 문제 많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또 내년 4월 바뀐다 하더라도요, 또 문제점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총괄법 PM에 대해서 새로운 모빌리티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도 위에 올라왔을 때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